생각 없이 짓거리지 마라. 불량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 호건이 트럼프에게 날린 직격탄입니다. 오늘은 인종차별 그 이야기입니다. 일명 한국 사위 주지사, 아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위라 불리는 호건, 이제 메릴랜드 주지사가 트럼프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생각 없이 짓거리지 마라. 와우.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지 마라. 와우. 지금 뭐 거의 미국은 막 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거의 막 가는 분위기입니다. 야, 근데 이 주지사는 또 공화당이거든요. 문제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부터 코로나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주지사 단독 권한으로 수입하는 것을 본 트럼프가 한 방 날렸죠. 그랬더니 이 호건 주지사가 ABC 뉴스의 This Week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머릿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을 하면 잘못된 메시지 전할 수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인체에 살균제를 주입하는 방법에 대한 헛소리 하다가 지금 거의 코너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던 코로나 브리핑도 취소하고 있고, 뭐 혹자 말에 의하면 트럼프의 그 헛소리를 듣는 순간 트럼프의 참모진들과 수많은 보건 의료진들이 머리를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너무 창피해서. 이 같은 발언에 보건 전문가들은 경악했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가뜩이나 트럼프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수많은 CNN을 비롯한 언론들은 엄청난 포화를 쏟아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참모진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브리핑을 하는 것은 대선 가도에도 안 좋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안 하는 대신 또 트럼프답게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언론들을 아주 싸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쯤 되면 대통령의 위험도 찾아볼 수 없고 거의 막 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심했죠. 클로락스와 라이조를, 그 살균제를 몸에 넣는다? 아니, 본인은 한 잔 좀 드시고 하시든지. 뭐 이 호건 주지사와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역에서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절정에 다다르면서 분노장애 환자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는 모습이고, 물론 트럼프도 지금 뭐 스트레스 만빵이겠죠. 그쵸?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재선에 빨간불에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코로나 대처에 관해서만 트럼프의 평가가 어땠느냐 했을 때는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반 토막도 못 따라오더라고요. 지금 30몇 프로인가? 예. 지금 뭐 10명 중에 뭐 한두 명 정도만 뭐 잘했다는 아니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이번 트럼프의 코로나 대처 능력에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오늘 뉴스에 독일 유학생 부부가 인종차별을 겪은 기사가 지금 네이버 다음 뉴스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좀 기사를 읽어봤더니 좀 심했더라고요. 길 가고 있던 우리 독일 한인 유학생 부부입니다. 조롱한 것에서 못 미쳐서 이제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그의 아내에게는 성희롱에 가까운 못된 행동을 했더라고요. 누가? 독일. 참. 몇 달 전에는 호주에서도 지금 유학생 코로나 인종차별. 미국에서도 저 어디죠? 중부였나요? 기숙사에서 이 코로나 인종차별. 이참에 지금 유학 가신 분들 다 한국으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교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한다고요? 아닙니다. 저도 요즘은 그냥 PD 수첩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빌딩을 사들여서 그렇게 잘 먹고 잘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그래도 내 조국이 그립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 집안에만 갇혀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 독일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쵸?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쓰레기들은 어디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도 얼마나 쓰레기들이 많습니까? 일베 일당을 비롯해서, 그쵸? 근데 그들이 이제 대한민국이나 그들의 나라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이제 차지하고 있느냐가 결국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싼 나라냐
그래도 괜찮은 나라로 저는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보면 그나마 지금 다인종 국가와 뭐 남미 히스패닉에 그다음에 이쪽이 많은 캘리포니아는 그나마 조금 덜해요. 근데 남부 쪽, 중부 쪽 있죠. 응? 남부 중부 쪽 아시안들이 별로 없는 곳에 가면 정말 심합니다. 정말 심합니다. 뭐 그쪽에 살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사려고 줄을 서고 있어 사람들이 계속 쳐다본다는 거 희끗희끗 마치 우리 쌍천년도 시절에 대한민국에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외국인이 나타나면 정말 한국 사람들 못되게 힐끌힐끌 쳐다봤잖아요. 코쟁이, 뭐 양키, 뭐 튀기, 뭐 깜둥이. 막.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 뭐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생각이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단일 민족, 백의 민족. 이게 결국 좋은 게 아니구나. 응? 단일 민족, 백의 민족의 이면에는 그 뒷면에는 바로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타 민족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뭐 홍선대원군이 들으면 좋아하시겠지만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고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정말 고리타분한 옛날 시절의 이야기인데 독일이라든지 게르만 민족 아닙니까? 일본이라든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는 더 심하고 이런 민족일수록 이런 인종차별적 잔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미국도 인종차별 정말 심합니다. 상류사회로 점점 올라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상류사회는 안 올라가 봤고 별로 그쪽으로 갈 생각도 별로 없지만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한국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그 학교에 부임하신 교수님한테 제가 대학원에 수업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미국에서 정착하셔서 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굳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신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내가 잡을 잡고 대학 교수로 살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상류사회로 나는 죽었다 깨도 들어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변방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귀국하는 길. 물론 뭐 돌아와서의 그 강의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셨겠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뭔 말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죠. 근데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바로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의 마약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마약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하니까.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미국 뭐죠? 아메리칸 폴리스들이 얼마나 많이 인종차별적으로 막 그렇게 총기로 쏴 죽이고 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실제 경험해 보면 좀 더 무섭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미국과 전 세계에 살고 계신 우리 교포분들께 제가 몇 가지의 그 함께 경험한 사람으로서 좀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요. 절대로 맞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0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나시죠? 서럽죠? 그래도 맞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 운전하다 보면 정말 엄청나게 난폭 운전하는 쉽게 말해서 이제 레이싱하는 이런 쓰레기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총 쏠 수 있어요. 총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닌 것 같다고요? 심심찮게 보도되는 드라이브 바이 슈팅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에게 총을 쏘는 이 미국도 제 기억에도 몇 년에 한 번꼴로 항상 뭐 LA 다운타운 뭐 110번, 뭐 60번 이렇게 육교가 있는 그런 또는 이렇게 프리웨이가 지나가는 곳에서 항상 이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정신병자 소행이죠. 총기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 제가 군대에서 스나이퍼 출신이었거든요. 숨어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차를 저격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결국 못 잡습니다. 예. 한 15년 전에도 이 드라이브 바이 슈팅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60번 프리웨이 쪽에서. 근데 결국
뭐 미국 경찰들이 잡는다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못 잡았어요. 근데 경찰들이 잡겠습니까? 지네들 가다가 지네도 총 맞을 수 있는데. 응? 사이코패스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다 보면 가끔씩 정말 도를 넘는 행동을 하죠. 옆집에서. 특히 주말에 술 파티, 뭐 파티 막 그냥. 그래도 절대 그 집에 가서 똑똑 두드리면 사시면 안 됩니다. 즉 한국에서처럼 층간소음 문제로 두드리거나 그런 거는 난리 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파트 매니저, 아파트 오피스에 가셔서 리포트 하시는 겁니다. 리포트 하시는 겁니다. 지금 녹음하는 중에도 보면은 뭐 지금 저희 동네도 개소리들이 막 엄청 시끄럽게 하는데 가끔 한밤중에도 개들이 저렇게 짖어요. 개의 천국이잖아요, 미국은. 근데도 제가 저 집에 가서 똑똑 두드리고 개 좀 조용히 시켜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소시에이션에 가서 얘기를 하거나 그쪽에다 리포트를 해야지. 응? 절대로 맞대응하셔서는 안 되는 게 워낙 사이코패스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텍사스였나요? 중부에서 그 유학생 코로나 그 사태 발생했을 때도 한 가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 유학생 기숙사 오피스에 리포트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랬기 때문에 결국 폴리스를 신고를 했고 폴리스들이 와서 유학생을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죠? 운전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각국의 영사관에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영사관은 각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독일 유학생 사태도 보면 결국 보니까 기사 읽어봤더니 그 남편 유학생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쓰러지는 졸도하는 일이 벌어졌더라고. 따라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청혼의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오른 뭐 저도 처음 미국에 유학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결단인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 가가지고 총 맞아 죽으면 그만큼 서러운 게 더 어디 있습니까? 다인종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인종차별 참 많고 독일도 많고 호주도 많고 뭐 다 많아요, 전 세계. 조금만 열면 엉망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얼굴 속에서 뭘 느끼십니까? 오만함, 거만함, 교만함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전 느낌이 딱 그게 오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월마트나 코스코에서 백인 캐셔들의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참 웃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전 세계 이민국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뭐 코리안 플러스 뒤에다가 뭔가를 이제 붙이셔야죠. 그렇죠? 코리안 저먼, 뭐 코리안 차이니스 하는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교육을 시켜야지.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갈 때에도 이민사회에서 분명히 부딪히게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때 자기 조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게 더 놀림을 받아요. 야, 네가 코리안 맞아? 근데 너는 너희 나라 히스토리 아무것도 몰라? 야, 너희 대통령이 김정은이야? 아직까지 미국이 무식한 인간들은요,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 구별 못하는 인간들 많아요. 우리가 LA 폭동 때 뼈저리게 경험했던 게 무엇입니까? 폭군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상점을 약탈하고 해서 아무리 신고를 해도 미국 경찰들은 코리아타운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고를 했는데 그들은 베버리힐스하고 저쪽 가서 백인들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서 총파상을 하시던 그 사장님이 자기 총권에서 다 배포하고 예비군 출신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쵸, 한국 군대에서 배운 유격대 훈련을 가지고 우리가 다 쳐부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베트남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베트남도 이제 2세, 3세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서 베트남 2세, 3세들이 이제는 점점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변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훌륭한 사학가도 많고 그러면서 이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코리안 1세대들이 그렇듯이 자기 2세들의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사실은 쪽수로는 굉장히 많지만 이 멕시코에서 온 친구들은 미래가 없는 것이 이들은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그리워집니다. 지난주에 PD수첩에서 방송됐던 뭐 김태희를 비롯해서 참말로 하정우, 이병헌, 뭐 한효주, 공효진, 이야 저 빌딩을 그렇게 연예인 프리미엄으로 90%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빌딩 사고 팔아서 수십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세금 조금 내기 싫어가지고 탈세하고 싶어가지고 합법적 탈세죠. 자기들은 절세라고 부르겠지만 탈세죠. 지방에다가 그렇게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어쩌겠습니까? 뭐 연예인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노을 지는 저녁에 늘 고국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여기서 저희 한국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히사모를 함께 응원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 히사모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 주셨던 회사 대표님들도 바로 이런 그리움을 함께 묻고 사는 미국 교포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홈커밍 데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만나서 함께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